네, 안녕하세요. 피지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재활운동이에요. 저번 편에 발목을 자주 삐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발목이 자주 삐는 분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재활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발목을 자주 접질르고 주기적으로 접질르고 불안정하고 좀 발목을 걷거나 좀 뛰거나 뭔가 사용하려고 할 때 뭔가 접질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은 이미 발목 자체가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발목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발목의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가 근육의 어떤 기능들, 그러니까 근력이라던가 근지구력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세 번째는 발목의 중심을 잡는, 밸런스를 잡는 능력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발목 가동 범위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발목이 오랫동안 불편하셨던 분들은 특히 이 발목이 앞으로 구부려지는 이 각도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를 다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각도를 늘리기 이전에 내 발목이 정말 제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제한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발목 제한이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할 거기 때문에 아픈 쪽과 안 아픈 쪽 둘 다 측정을 해야 돼요. 먼저 안 아픈 쪽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준비물은 뭐 벽을 이용해도 좋고요. 저처럼 폼롤러를 이용해도 좋아요. 그래서 폼롤러를 딱 두시고 한 10cm 정도만 뛴 곳에 내 발을 위치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때 발목을 기준으로 무릎을 앞으로 밀어야 되는데,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향해서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래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이대로 좀 밀어주시면, 전 여기서 이제 뒤꿈치 뜨려고 하니까 여기 조금 이동시켜 주시면 제 안 아픈 쪽의 발목의 유연성은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픈 쪽을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 발을 위치시켜 주시고 그대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때 발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안 가지거나 좀 불편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제한되는 곳이고, 이 갭이 있죠? 이 갭이 내가 늘려줘야 되는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늘리느냐? 늘리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밴드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조금 더 이 가동 범위를 늘리는데 도움이 돼요. 저는 탄성이 좀 적은 거기 때문에 약간 두 겹을 겹쳐서 사용을 할 거고요. 내가 늘리고자 하는 발을 위치시켜 주시고, 이 복숭아뼈 있죠? 이 복숭아뼈 좌우를 그대로 이었을 때 가상의 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선에다가 밴드를 걸어 주시면 돼요. 뒤쪽으로 좀 당기셔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무릎에다가 그대로 놓아 주시면, 그리고 밴드를 위치시켜 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씩 무릎을 앞으로 그대로 밀어주시고 제한되는 지점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가동 범위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지점까지 가야 되고 약간 불편하게 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참으면서 가야겠죠. 이 범위에서 20초에서 30초 정도를 유지시켜 주시고 5세트씩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조금씩 뛰었다가 다시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런 바운스를 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 30초를 유지해 주시고 5세트씩 진행을 해주시는데, 내가 안 아픈 쪽 아까 측정한 범위 있죠? 그 범위까지는 계속 늘려주도록 스트레칭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밴드가 없으시면 밴드 없는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자리를 잡고요. 앞으로 좀 밀어서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시고 이대로 유지를 시켜서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2단계는 발목 근력 운동이에요. 발목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발목의 근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근력 운동 중에서도 이 뒤꿈치 들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뒤꿈치 들기 운동을 총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에는 두 발로 진행을 할 거예요.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리시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발목 상태에 따라서 통증 때문에 발 뒤꿈치를 완전히 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능한 만큼만 올리시고 괜찮아지시면 조금씩 더 올려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잘못된 경우들이에요. 영상에서 보시면 천천히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죠. 이렇게 되면 근육들이 제대로 사용되지가 않아요. 또 다른 경우는 체중을 한쪽으로 싣는 경우. 아무래도 발목이 불편하고 아프다 보니까 안 아픈 쪽으로 나도 모르게 체중을 실어서 이 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양발에 꼭 체중을 다 실어서 이 운동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두 발이 아니라 한 발로 발 뒤꿈치를 드는 거예요. 방법은 동일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한 범위만큼만 올리시고 천천히 범위를 늘려가 주세요. 잘못된 경우는 마찬가지로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툭 떨어뜨리면서 횟수만 채우는 경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똑같이 한 발로 진행을 하는데, 영상을 잘 보시면 발 뒤꿈치가 지면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더 끝범위까지 내려가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밸런스 운동이에요. 발목은 다양한 지면들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발목이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발목의 이 밸런스를 잡는 이 재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에는 먼저 평평한 지면에서 한 발로 중심을 잡는 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안 아픈 쪽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아픈 쪽을 진행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쪽은 엄청 흔들리고 중심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게 훈련입니다.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해야 되는데, 지면을 조금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집에서 따라 하시는 분들은 베개를 이용해서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게 훈련이에요. 그 다음은 동적 밸런스 운동인데요. 이제는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는 운동이에요.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발이 재활하고자 하는 쪽입니다. 안 아픈 발로 12시 방향, 5시 방향, 7시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터치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도 안 아픈 쪽을 먼저 진행해서 얼마나 좌우의 차이가 나는지 보고 좌우가 비슷한 수준까지 재활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발목 재활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발목이 불편하다 보면 오히려 운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안 쓰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발목 아픈 게 좀 시기가 많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움직여주고 재활 운동을 해주는 게 발목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발목이 좀 오랫동안 불편하셨던 분들은 꼭 한 번씩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발목 상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따라하다가 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따라해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나에게 맞는 운동 처방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괜찮은 분들은 이 발목 재활 운동을 끝까지 따라해 주셔야 되고, 안 아픈 쪽과 비슷할 정도로 유연성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근력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밸런스를 잡는 기능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따라해 보시고, 하시면서 불편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